앰비언트라는 용어를,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주위에, 주변에, 나를 둘러싼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은한, 잔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주위에, 주변에, 나를 둘러싼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앰비언트 음악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카페가 보이는데요. 우리 카페 가면은 왠지 집중이 잘 되잖아요. 카페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카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울려졌을 때 뭔가 이제 더 집중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연에서 뭐 자연 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을 때 좀 힐링이 된다든지 그러는 분야가 이제 앰비언트 음악, 앰비언트 뮤직 분야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앰비언트 조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그 신형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은은한, 밤중에 은은한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TV나 그 컴퓨터 모니터 뒤에도 이런 앰비언트 조명을 쓰고요. 뭐 실내 인테리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이제 여기 화면이 제 영상이 보이는 분들은 한번 제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알렉사, turn on ambient light. 제 주변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제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안경을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제가 쓰고 다니는 안경이고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은, 뭐 방금 전에 이제 저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불렀는데 걔한테 말로써 뭐 이렇게 뭐 앰비언트 조명을 키라고 한다든지 끄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용이 되고 이따가 요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할 앰비언트는 뭐냐? 오늘 이야기할 앰비언트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뭔가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필요를 만족해 하면은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전에 이제 조용히 있는 거, 안 보이는 거를 인비저블 컴퓨팅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조용하다라고 해서 이제 캄 테크놀로지 뭐 그런 용어도 좀 썼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라진다라고 해서 disappearing computing 뭐 그런 용어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현관에 있는 센서 등입니다. 우리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현관 앞에 가면은 이 센서 등이 쫙 켜집니다. 보통 현관 앞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센서 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나가면 알아서 또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갑니다. 이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지나가다가 이거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알아서 통행료를 지불해 줍니다. 뭐 이거 너무나 익숙해서 이런 게 앰비언트야? 좀 시시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더 고도화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으려고 했더니만 알아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기기들이 알아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고도화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오게 되면은 사무실에 있는 뭐 프린터, 이제 뭐 컴퓨터 보조 모니터, 그다음에 이제 조명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켜지고요. 뭐 심지어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켜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앰비언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가 가능해지려면 이 앰비언트라는 건 사실 과거에 앰비언트 컴퓨팅이나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용어에서 이제 진화한 용어입니다. 그냥 너무 길고 두 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제가 편의상 앰비언트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책이 이제 올해 초에 나왔는데 올 초에는 이제 챗GPT가 막 뜨는 바람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챗GPT 열풍이 좀 사그라드니까 이제 앰비언트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기서도 앰비언트라고 써주고 있더라고요. 요 앰비언트 컴퓨팅,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원래 유비퀴터스 컴퓨팅에서 진화된 그런 개념입니다. 유비퀴터스 컴퓨팅은 IT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동시에 도처에 존재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 주변에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하면서 뭔가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은 컴퓨터가 나타나서 해당하는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에 지능까지 결부된 뭐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앰비언트 세상이든 유비퀴터스 세상이든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이 컴퓨터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앰비언트가 되려고 하면은 IoT, 사물 인터넷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 기술은 뭐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진화가 됐고요. 인공지능도 한 5, 60년 됐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막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앰비언트가 이제 뭐 조만간 현실화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앰비언트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unawareness입니다.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걔네들을 컴퓨터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안경을 써놨는 그림을 갖다 놨는데 안경 같은 경우에 안경 알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앰비언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다. 기존에는 어떤 기기가 나타나면 그 기기들을 쓰기 위해서 기기 사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전자제품 산 다음에 매뉴얼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버튼을 다 눌러보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기기들은 너무 복잡해서 때로는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기들을 잘 못 사용하세요.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려도. 그런데 이 앰비언트 기술이나 앰비언트 서비스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배우지 않아도 당장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서비스를 앰비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프로액티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액티브는 리액티브의 반대말이거든요. 리액티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프로액티브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대응을 하는 선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준, 제가 만약에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좀 덥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제 사무실이 알아서 에어컨을 켜주는 거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개념이 이 프로액티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특징은 개인화되어 있다, 맞춤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켜주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26도로 키는데 만약에 제 사무실에 손님이 많이 와서 얘기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이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에어컨을 23도로 세게 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앰비언트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앰비언트 트렌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사실상 뭐 목숨을 걸었다시피 할 정도로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캄테크날리지라는 용어, 캄테크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앰비언트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에 1월 1일 날 우리는 앞으로 앰비언트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거 외에 뭐 여러 기업들 뭐 이제 사실 그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앰비언트 쪽에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기업들이 앰비언트 쪽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앰비언트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커다란 어떤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터넷이, 1995년에 인터넷이 상용화가 됐었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면서 어떤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만 존재하던 세상에 온라인 세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난 2007년, 우리나라로 치면 2009년 정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요. 그걸 흔히 웹의 시대, 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12년 정도, 이게 12년, 12년이니까 그럼 201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12년, 12년, 12년 이건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2015년, 2010년, 1995년, 2010년, 15년이니까 앞으로는 2025년 정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는 슬슬 저물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그게 뭐냐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메타버스가 대세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 대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올 초에 챗GPT 나타나니까 메타버스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러면 과연 스마트폰은 줄어들고 있느냐?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느냐?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18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 연간 15억 대를 찍은 다음에 지금 연평균 6.2%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억 대였던 것이 11억 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대비 온라인 혹은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세가 벌써 주춤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꺾이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대략 한 2020년 말부터 거의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평균 5.2시간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4시간은 동영상 보는 시간이고요. 실제 그 스마트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을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 집어삼켰는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다양한 전문 장치로 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마트 안경도 있고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등등등.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문적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폰 그동안에 시대를 주도했던 스마트폰 시대는 이제 슬슬 무너질 것 같고 그 다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는 메타버스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홈,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되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기들이 그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는 앰비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 매터라는 표준이 등장을 했고요. 매터라는 표준은 스마트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디바이스가 달라붙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애플의 이어폰을 아이폰에 연동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설정 과정을 거쳐서 복잡하게 부착했다라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 이어폰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팝업이 떠서 연결하기 누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다 이런 절차가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스마트 기기를 사면은 인터넷 연결시켜서 그 어떤 앰비언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뭐 챗GPT 같은 LLM 기술이 등장을 해서 우리 주변이 사람의 말뜻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사람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추천하는 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메일에도 이렇게 아까 공유됐던 것처럼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진행자님께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 주시면 그때 이제 뭐 질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